지구가 전 우주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한 줄기 흐름임을 알게 되면 지구는 엄청나게 광대한 우주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행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70억의 생명 흐름들이 지구에 육화해 있지만 여러분의 구체에 존재하는 무수한 생명 흐름에 비교하면 이것은 매우 작은 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무리의 생명 흐름은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기 위해 그들의 의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에 의해 생명의 강이 형성되었으며 이 생명의 강은 여러분의 구체의 모든 존재를 더욱더 높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오직 지구밖에 모르고 지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추락한 존재들이 제시하는 환영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구가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신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들의 환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유의 지 법칙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구체에 얼마나 무수하게 많은 생명 흐름이 존재하고 얼마나 무수한 생명 흐름이 생명의 강에 합류하기를 선택했는지 알게 된다면 지구나 지구의 생명 흐름들은 전체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전체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므로 전체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전체 우주가 여러분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이 상향 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의 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점점 더 저항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설명한 연력학 제2법칙이며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나라가 폐쇄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명의 강이 가진 상향의 흐름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힘을 더 이상 내지 못하는 그런 지점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을 닫히게 한 것은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붕괴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개인과 국가, 그리고 전체 인류 모두에 마찬가지로 해당합니다. 한국에 고립시키는 경향.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국을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격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강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절연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특별한 왜곡에 주의를 했으면 합니다. 넓은 범위의 한국 사람들을 보고 과거를 돌아볼 때, 그리고 특히 오늘날의 남한을 볼 때 여러분은 자신이 평화롭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역사 안에는 평화가 없었을까요? 왜 오늘날 이렇게 분단이 되었나요? 왜냐하면 평화는 통제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 상황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하고 모든 것을 통제 아래에 두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그런 정지된 상태를 통해서는 평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통제를 통해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는 상황들에 부단히 적응하면서 오직 생명의 강과 함께 흐를 때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닫아버리려고 시도한다면 여러분은 저항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 저항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갈등을 불러오던지 아니면 외부에서 정복자의 침략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를 취한다면 평화조차도 통제와 저항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갈등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강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강과 함께 흐르기 위해 큰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력은 여러분이 어떤 한쪽의 극단이나 다른 쪽의 극단으로 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와 같은 긍정적인 특성조차 불균형한 방식으로 사용되면 여러분을 흐름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아닙니다. 어떻게 평화로운 사람들이 침략과 점령들을 겪고 오늘날 수십 년 동안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를 견디는 지점으로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떻게 이 분단 상황을 극복할지, 무엇이 분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물론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강의 흐름에 저항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지점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려 할지도 모릅니다. 선형적인 마음은 이원성 의식과 서사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으므로 그렇게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의 물리적인 원인을 밝히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문제의 원인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비공산주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분단에 이르게 된 것은 북한 때문이다. 여러분은 북한의 지도자나 북한의 거주민들이 문제라고 혹은 양자가 다 문제라고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불합리한 감정은 아닙니다. 내 말에 유의하세요.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이 불합리한 감정은 아닙니다. 명백히 말해서 나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여러분과 북한의 거주민들에게 하는 일들을 눈감아주고자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래밍된 북한 사람들의 태도를 눈감아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국가와 거주민들을 그 협소한 리더십 아래 두기 위해서 더욱더 큰 노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불균형한 상태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나는 그곳에 일어나는 상황을 눈감아주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요점은 여러분 국민과 남한의 지도자들이 북한을 문제라고 지적할 때 여러분이 대체 무엇을 하는 중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하기 전까지는 평화가 올 수 없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여러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한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들이 여태껏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금방 변화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선택은 이것입니다. 북한이 변할 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남한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지.
영적인 여러분이 인식해야 하는 점은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결코 박탈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압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영적인 사람들인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입증했지만 나는 지금 집단이식을 향해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여정을 가면서 자신의 의식을 높이는 것, 그리스도 의식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 기원문들과 디크리들을 낭송하는 것,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확실히 밝히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행해질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나만이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이 남북한의 방정식이 바뀔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수학의 방정식에서 특정한 인자들이 한쪽에 있고 그 다음 등호가 있고 다른 쪽에는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왼쪽에 여러 인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인자들을 그대로 두는 한 오른쪽 결과 값도 똑같을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하나의 인자를 바꾸게 되면 다른 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 상황에 대한 접근법을 바꿈으로써 한반도의 방정식의 변화를 일으킬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만든 때와 똑같은 의식 상태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영감 어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어느 날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행성의 국가들 사이에서 보이는 삶의 상황들은 일종의 정신 이상의 형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변화할 필요가 없으며 계속 똑같이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마법같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